선나비연 전략 24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다양한 종류의 선나비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나비연 전략 24에 들어간 요 꼬꼬무나 동일막 최대지연 선나비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최고로 잘 만들어진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A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A형을 찾는 분들이 있어서 적금과 예금을 같이 조합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률이 별로예요. 적금하고 예금을 꼭 짝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금이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금리를 끼워 넣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적금은 선납이연 적금은 자유적립식 예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가 선납이연 자체가 예금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그냥 예금 수익률로 이자로 그냥 받아내는 게 낫지, 굳이 금리가 낮은 예금을 끼워 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이제 역사적인 거라서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유적금 선납위원이 있죠. 자유적립식적금. 이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선납위원은 아닙니다. 그냥 자유적립적금에서 매월 첫날 또는 매분기 첫날 새로운 그런 한도가 생기거든요. 그날 적립을 함으로써 그 매월 말일이나 아니면 매분기 말일에 적립하는 것보다는 이자가 무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분기 선납을 한번 해볼까요? 24개월짜리 분기 선납을 해버리면 이게 1.92%의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추가 금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자가 요만큼 더 발생하고 그거를 이제 금리로 환산해 보면 이 정도 나온다. 선불했기 때문에 이자가 나오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금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이게 선납을 함으로써 추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회비용이 있지만 미리 넣어가지고서 이자 더 많은 이자를 취하겠다는 얘기요. 거기에다가 이제 1분기 추가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자가 많이 늘게 되고 7% 적금금리로 해서 24개월 만기로 하다 보면 이자가 이만큼 더 늘어나요. 원래 175만 원인데 55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정기적립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넣으면 이 정도만 받는데, 그냥 이게 분기별로 분기 선납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분기를 추가로 해서 적립을 하면 55만 원의 이자가 늘어나고 그 55만 원의 이자는 금리로 환산하면 2.23%에 해당하는 추가 이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는 이 두 가지예요. 꼬꼬무 선납위원하고 그 다음에 최대지연 선납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차 대출 선납위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는 교차 대출 선납위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선납위원이고 수익률을 아주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꼬무는 꼬리 물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적금 2개나 아니면 3개를, 여기는 3개를 가입한 거죠. 밑에는 꼬꼬무, 여기는 꼬무라고 볼 수 있죠. 꼬리 물기. 그런 선납위원 방법으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 올리는 방법인데, 한은행의 만기가 다른 2개의 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금리가 아주 세다. 그러면은 2개만 가입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를 가입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다르게 순차적으로 3개의 다른 만기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적금은 그냥 만기일에 해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 만기일에 해지하는 방법이 6.15 선납위원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높이든지 아니면 일시일이나 어찌됐든 만기일에 해지하는 방법을 취하는
받고 첫 번째 적금은, 두 번째 적금은 그 만기일에 해지하는 금액을 여기에 두 번째 적금하고 세 번째 적금은 가입만 하는 겁니다. 1배수만 넣고 나머지 22배수는 언제 넣느냐? 이거 만기 되는 날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35배수는 언제 넣느냐? 두 번째 적금 만기 날 해지해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 투입 자금만으로 만기까지 이 수익을 계속해서 꼬리물기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12개월과 23개월은 가끔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12 내지 23개월, 24개월 하는 데고요. 그런 적금을 가입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가입을 6%, 7%로, 그냥 이것도 6%라고 그럴까요? 뭐 금리는 어찌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두 개의 적금을 가입을 한다면은 최대 월 적립금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물론 금액을 적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다 보면 항상 뭐가 문제죠? 예금자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키우다 보면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같은 은행에 두 개의 만기의 적금을 동시에 가입한다. 되게 위험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적립 순서를 바꾸고 그러면서 적립 순서를 조정을 해가지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풀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적금은 노란색 배경이고요. 두 번째 적금은 하늘색 배경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적금의 일이. 그래서 첫 번째 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494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적금도 4,900만 원에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적립을 하는 금액을, 최대 월 적립금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이건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지 않는 그런 한도를 만족하는 최대 월 적립금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적립은 이거는 1배수만 적립하고 얘 해지한 다음에 여기다 22배수를 넣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배수만 적립한 다음에 이거 해지해서 여기다 넣고 또 그 다음에 해지해서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최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최대로 나온 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 단위로 해서 해보면 645만 원, 이렇게 250만 원이 되죠. 205만 원. 그러면 이제 한도가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4,900만 원대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645만 원으로 적립을 하면 12개월은 이런 식으로 보통 6.15 선납위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을 눌러보면 이게 일이 옮겨가요. 그러면서 6.15 선납위원회에서 해지일이 있대고 그러니까 두 개의 일정을 각각을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런데 그 전략을 짜는 거는 아까 선납위원 전략에서 짜는 겁니다. 다시 전략으로 가볼까요? 열려 있습니다. 가보면은 이 첫 번째 전략의 첫 번째 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이 금액이 다 여기에 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또 마이선납위원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금 205만 원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럼 205만 원은 그럼 어떻게 적립을 하느냐? 첫 번째 적금은 6.15 선납위원으로 해서 대출을 그냥 이거 계산하기 좋게 600만 원이라고 할까요? 좀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3,600만 적립을 하고 700은 중간에 적립을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5배수가 뭐죠? 5배수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최종 적립액 5배수 3천만 원은 대출로서 적립을 하는데 그 대출 이자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금의 만기에 해지를 하면 적금 수령액이 세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후에 이렇게 나온 돈을 지금 이거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부족한데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같다고 보죠. 그래서 이 금액을 다 27,000원이 좀 부족하지만 이 금액을 늘리면은 이게 넘어간다고 그랬죠.
어디다 넣냐면 여기 4,400만 원에 넣는 겁니다. 22배수가 4,400이죠. 대개는 남습니다. 이 금액을 줄여서 그렇지.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잔여 수령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0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이 용색하니까. 그럼 적금 수령액이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4,400만 원을 여기다가 적립을 한 거죠. 그럼 나머지 36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거는 그냥 현금하든지 다른 선납위원회에다가 투여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적금은 이렇게 넣으면은 일정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늦게 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일정을 한번 눌러보면 실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일정을 눌러보면 24년 1월 1일 날 적립을 하는 거죠. 원래는 언제 넣어야 되죠? 다른 날짜입니다. 1, 22 선납위원을 해보면 12월 16일 날 넣어야 되는데 그날 못 넣고 이 만기된 날 넣는 거죠. 만기된 날이 언제죠? 여기 보면 24년 1월 1일입니다. 이날 넣는 거예요. 이때 만기되는 걸 찾아서 여기다가 넣는다는 얘기예요. 일정을 눌러보면 1월 1일 날 넣으면서 만기연일이 좀 늦게 넣기 때문에 15일 늦게 넣어서 15일 만기연이 발생을 했습니다. 12월 16일 날 찾으면 되겠습니다. 전략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12월 16일 날 해지하는 걸로 되죠. 날짜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제가 계산식으로 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는데 그 일정은 여기를 눌러서 일정표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여기다가 시트 복사로 해서 마이 선납위원회 보내가지고 두 개의 선납위원을 콤보로 해서 연달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개월 보내볼까요? 시트 복사로 보내고 여기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앱 열기 하면은 다른 앱은 선납위원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12개월로 가서 아까 615거든요. 그럼 다시 시트 복사를 누르면 첫 번째 시트로 복사가 되는데 1이 넘어갔죠. 이 두 개가 지금 콤비네이션이에요. 이 두 개가 앞뒤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만기 해지해서 1월 1일 날 22배수를 넣는다. 그런 거죠. 그것들이 이제 조합되어 있는 게 선납위원 전략에서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3개짜리도 할 수 있어요. 3개짜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 단위로 해서 해보면 여기가 4,990만 원 다 3개가 다 모두 다 5천만 원 미만으로 되는 최대 월 적립금을 여기에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금액을 만 단위로 해서 진행을 해버리면 그럼 이자가 얼마나 많으냐? 아까 여기 650으로 해서 좀 늘었는데 이걸 다시 눌러보면 여기도 5천만 원 미만이고 이자가 두 개가 더해져서 53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자가. 근데 잘 보면 최초 적립금은 4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요거 6배수, 그 다음에 1배수, 1배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넣는 거 1배수까지 더하면 4,690만 원이고. 그래서 가입하는 날 4천만 원을 가지고 1,086만 원의 이자를 만드는 겁니다. 세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바로 되겠고, 이 전략의 장점은 최초 적립금을 하나를 가지고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여 수령액이 여기 두 개가 남았잖아요. 두 번 다. 조금씩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취할 수가 있고, 이자가 얻어지는 날이 언제냐? 여기 보면은 24년 1월 1일, 24년 12월 16일 두 개는 겹쳐 있습니다. 이 날짜가 요행이 1월 1일이라서 지금 대개는 벌어져요. 그 다음에 26년 6월 13일이 되겠고, 이게 만기연일이 조금씩 늘어지죠. 아까는 여기 15일 늦어져서 0.5개월로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에서 23개월 조합하면 15일 늦어져서 0.5개월. 그 다음에 24년 12월 16일 날 적립을 할 수 있다면 여기 눌러볼게요. 세 번째 적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36개월짜리 적금 25년 12월 14일로 적립이 된 다음에 6월 1일 날 해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전략으로 가보면 날짜는 비슷할 겁니다. 이게 6월 14일이었죠. 아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선납위험의 일정 프로그램에서 봐야 되지만 약 5.4개월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만기연일이 날로 이렇게 만기연일이 분산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월 1일인데 23개월이어서 같은 연도가 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다 두 개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 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이 방법이 아주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시빌 선납위원은 처음에 일시빌을 쓴다. 그런 것만 차이가 납니다. 일시빌을 쓰면은 6.15 선납위원보다는 적립금액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아까 6.15에서는 645만 원까지 나왔는데 일시빌은 이 정도 줄었죠. 원래는 이게 6.15 선납위원 단독으로 하면 이게 670점 나오고 일시빌 선납위원은 400점 나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준 이유는 이거의 1배수까지도 예금자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줄었는데 이걸 이제 만 단위로 늘어서 일시빌 선납위원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일시빌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 적립을 해도 돼요. 근데 단 가능하면은 만기일에 해지하고, 만기일에 해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당연히 만기일에 해지되지만 이걸 뭐 바꿔도 돼요. 중간에 바꿔도 되지만 어찌됐든 만기일에 해지할 수 있도록 선납위원 일정을 조정을 해서 됐죠. 이러면 하루 아까운가요? 하루 늦게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서 만기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적금은.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금은 물론 만기 2연일이 되면 1월 1일 날 찾지 않고 그 다음날 뭐 그 이후에 찾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전략은 공식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날짜를 적었지만 약간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에요. 원리는 꼬리 물기를 한다. 그런 거고, 첫 번째 적금은 가능하면 만기 연일이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좀 만기일에 해지하는 방법을 취한다. 만기일보다 앞서서는 해지는 불가능하니까. 그 꼬리물기 중에서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게 이겁니다. 36, 48, 60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3년, 4년, 5년 단위, 5년까지 3개를 가입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예금자 여기 보면 동일하게 눌러보면 이 금액이 구해집니다. 최대 월 적립금액 예금자 보호 한도에서. 그래서 210만 원 정도 89만 원, 70만 원을 적립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4,995만 원, 99만 원이죠. 그 금액을 요 5천만 원이 안 되게 원 단위까지 금액을 찾은 거예요. 고차 방정식을 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할 때는 이제 만 단위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290, 70, 뭐 그 정도로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적립하면 되는데 이때 수익을 보세요. 물론 7%니까 조금 센 거는 있죠. 6%쯤으로 옛날에 하던 걸로 요즘 이제 5% 줄을까요? 그냥 5%가 나오길 바라고. 옛날 거는 이보다 더 센 것들이 많았으니까 5%라고 좀 낮추면 그래도 1,552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최초 적립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4천만 원이 아닌 걸로 해서 1,552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꼬리물기 선납위원이 되겠고, 만기는 2년이 조금씩 더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기가 12개월, 여기는 30개월 정도 2년이 돼서 실제 만기 2년일은 좀 다르겠지만 대강의 만기 2년일은 26년 1월, 27년 말, 30년 6월 이런 식으로 그 금융소득 받는 날이 연도가 달라지고 금액은 5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연도가 다르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500만 원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꼬꼬무 선납위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대 지연 선납위원의 그 변형 방법입니다. 앞에서 단독적으로 최대 지연 선납위원 하는 걸 했었죠. 그거는 선납위원 24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이거는 동일 만기로 두 개의 적금을 가입을 해서 최대 지연 선납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은행에서 이 12개월 만기만 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이건 7% 옛날이고 5%라고 할게요. 이게 아까 동일만기 최대 지연은 174가 됐죠. 근데 동일만기 적정 지연은 192가 된 거예요. 9배수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대출 한도가 3,990이니까 2,800만 받았거든요. 여기서는 2,800만 받았는데 7배수만 받았는데 왜 7배수를 받았을까요? 174를 만들기 위해서 7배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9배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현재 적립한 거에서. 그래서 9배를 3,600을 받았습니다. 3,600을 받은 이유는 대출 한도가 3,990이니까 4천만 원은 못 받고 9배수만 받은 거예요. 요거 남았죠. 이거는 그냥 놔두고 9배를 받아서 여기다 적립을 한 겁니다. 3,600만 원을 적립을 하면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죠? 4천만 원의 적립금이 두 번째 적금에서 생긴 거예요. 거기 90%가 3,8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것만 필요하죠. 요거 대출이 상대방 걸 대출해야 되고 3천만 원만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9배수를 적립할 수가 있고 최대 지연을 2배만 남겨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 적립금 4천만 원 또는 가운데 600 더 넣어가지고 4,600만 원으로 더 이상 적립을 하지 않고 교차 대출로 해서 상대방 대출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적립을 하고 나머지 2배만 뒤로 미뤄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적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출이 3,600으로 늘어 아까 2,800이었잖아요. 첫 번째 최대 지연 선납위원은 7배수만 받으니까 3,600을 받는다는 그런 차이만 있고 여기서 9배수 받는 거를 눌러볼게요.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맞는 그게 나오는지. 자, 3천만 원만 받았어요. 3천만 원 받아서 첫 번째 적금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9배까지 적립이 됐잖아요. 첫 번째 적금에서 9배수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금에다가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시트를 복사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을 해서 192 선납위원 적정지연이죠. 적정지연 선납위원의 시트를 복사를 해서 마이선납위원에 보내고 12-4가 적정지연 선납위원입니다. 선납위원 전략으로 다시 가서 615 선납위원을 콤보가 된 615 선납위원 시트 복사를 하면 12.5가 4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첫 번째 적금, 두 번째 적금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적금에 6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 5배수 11월 3일 날 만기 전일이 됐습니다. 만기 전일에 이걸 대출받아서 적립하지 않고 3,600을 대출을 받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니고 3,600을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러면은 두 번째 적금의 적립액이 4천만 원이 되고 한도는 3,800까지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 3천만 원만 대출 받아서 어디다가 넣죠? 여기에 적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적립을. 자, 만기 전일 일정은 두 개가 교차 대출에서 끝났어요. 만기일이 됐습니다. 만기일에 해지를 하는데 만기일에 해지를 하면
그러니까 11월 4일 날 만기일에 의해서 최종 수령액이 3,794만 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요걸 갚아야 되죠. 요거 3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3,575만 원을 이 적금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계해지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느냐? 11월 4일 날 만기일 날 첫 번째 적금에 해지를 한 다음에 그거에 3천만 5753원을 상환을 해서 상환을 하면은 얘는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적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적금은 해지까지 끝났고 두 번째 적금은 여기 9배수 만기 전일 9배수까지 적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배만 남았죠. 이 2배 남은 날을 얘가 찾아준 거예요. 선납위원 전략에서 일정에서 찾아준 겁니다. 5월 3일 날까지 적립을 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5월 3일까지는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월 3일에서 뒤로 늘어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월 3일에서 늘어나게 되면 여기 최대 지연 적립일이 5월 3일이죠.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빨간 글자로 변해 있고 까만 글자로 바뀌었죠. 5월 3일 날까지만 적립을 하면 되는데 사정되는 대로 넣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건 2배수니까 그냥 4월 달에 한번 넣고 3월 달에 한번 넣을까요? 3월 말에 넣고 4월 며칠 날 한번 넣고 정리해 보면 자 1배수씩 2번 400만 원씩 이렇게 2번 적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연일이 만기연일도 좀 당겨졌습니다. 원래 최대 지연일 6월 14일보다 5월 3일에 넣는 것보다 더 당겨졌어요.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 뒤에가 그냥 적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줄어든 거예요. 2배로 줄어들므로써. 그죠? 2배로 줄어들므로써 한 배씩 그냥 되는 대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만기 적정지연 선납위원으로 좋은 방법이고 이자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1년 만기 이자인데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조금 36개월 만기로 해서 1월 1일로 해가지고 신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협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36개월인데 이렇게 적립이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0만 단위로 해서 쪼개볼게요. 이렇게 만 단위 쪼개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맞췄고 이건 좀 적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좀 더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972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교차 대출하는데 여기 보면 좀 어려운 게 생겼습니다. 이걸 좀 쉽게 220으로 해볼까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그 경우의 수도 다 찾아냈어요. 여기도 뭐 마이너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현금을 약간 동원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3,960만 원 이걸 좀 200으로 해볼까요? 그냥 애우고 계십시오. 3,960을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220을 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7배가 남았죠. 그러니까 18일, 17 선납위원을 하는데 만기 전일에 이제 2개의 교차 대출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적금은 17배인 3,740만 원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적금은 31배를 넣어요. 31배. 여기가 31배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되죠? 신협의 경우는 반만 넣어도 되니까 36개월 반이니까 18개월이면 17, 18 선납위원을 해도 돼요. 근데 31, 4 선납위원을 한 이유는 하게 된 거는 이거 줄이기 위해서요. 그냥 대출로서 다 통쳐서 끝내버리기 위해서 4배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면 뒤에 C가 붙은 거는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17C, 31C는 만기 전일에 발생하는
적립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17배 3740, 31배 3720을 만들어야 되는데 돌려막기 방법이죠. 교차 대출이. 결국은 이거는 대출 한도가 3,762만 원이 생겼는데 그걸 다 받습니다. 3,762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42만 원이 남아요. 그죠? 원래는 적립금이 요거잖아요. 3,720만 원인데 3,762만 원을 받는 이유는, 그래서 42만 원을 남기는 이유는 두 번째 적금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려고 이걸 한도껏 다 받는 거예요. 한도껏 다 받아서 3,762만 원 중에서 42만 원은 1번 적금에다 남겨놓고, 그 입출금 계좌에 남겨놓고 2번 적립금에 3,720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렇고 나서 하면 대출 한도가 이게 3,456만 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필요한 돈은 두 번째 3740이 필요해요. 3740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적금에 42만 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돈은 3456만 원이 필요한 거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3456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 한도는 아니죠. 대출 한도는 이것뿐이에요. 근데 대출할 거는 3740에서 42만 원을 뺀 요 금액이 필요하죠. 복잡하지만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242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리저리 퉁쳐도. 이거는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만기 전일에. 그렇게 해서 서로 교차 대출하면서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적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적금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금의 일정을 딱 보면, 자, 신협의 최대 지원 선납위원 다시 눌러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1, 17, 18 선납위원을 하면 되는데 적정지원 선납위원 일정을 제시한 걸대로 하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31배를 대출을 받아서 해결한 거예요. 첫 번째 적금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다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개만 남겨놓은 거죠. 그런데 보면 여기 242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을 충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대출금하고 요 현금 충당을 해서 합한 금액을 첫 번째 적금에 적립금으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아까 설명한 걸로 가름하고, 숫자가 좀 이렇게 10만 원, 만 단위까지 있어서 복잡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4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4개. 8월 22일 날 적립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8월 22일 적립을 하라고 돼 있는데 신협이에요. 근데 원래 최대 지원 적립일은 28년 12월 31일 날 적립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8월 22일일까요? 전에 설명했듯이 이게 기회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늘리다 보면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여기 발생하죠. 늘리면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제시하는 12월 31일 날까지 해볼까요? 아까 그날 이전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5월 22일인가요? 그 이전에 넣어야 된다. 네, 12월 30일 이 날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날짜까지 늦게 내보면, 와우, 이 정도나 큰 실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정확히 계산한 거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적립을 하면 29년 1월 1일 날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요 앞에 이 많은 그 미리 낸 돈들에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비용은 어마무시하게, 원래 세전 이자가 333만 원인데 이렇게 큰 이자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암산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참 큰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알아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날이네요. 그래서 이 일정을 한 다음에 앞으로 땡겨도 상관없어요. 기회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만기 연일이 땡겨져요. 워낙 금액 날짜가 적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쭉 땡기다 보면 8월 21일로 줄었죠. 이런 식으로 돈 되는 대로 적립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한번 눌러주면 240만 원씩 두 번 돈이 될 수는 있잖아요. 7월 12일 날, 7월 27일 날. 아까 얘기한 8월 22일보다 앞서서 적립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지연하는 적립금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 적정지연 선납위원을 만들었습니다. 받는 날짜가 만기연일이 26년 1월하고 27년 8월입니다. 두 개로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문제도 좀 적어지는, 덜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